얼마나 지금 사법부의 불신이 심하냐면 오늘인가요? 어젯밤에 그 정우성 씨 있잖아요. 네. 예. 배우 그 정우성 씨. 예, 배우 정우성 씨 아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카톡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도 이제 변호사인데 오늘 무죄 나오려나? 아, 그 사건을 덮으려고 그렇죠. 아니, 덮으려고 연예인 사건을 어제 터뜨렸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우성 씨와 이제 문가비 씨의 어떤 아들, 예, 자식 이야기가 쫙 나오니까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변호사들도 사법부를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 기소 과정과 그 다음에 왜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면, 그러니까 이 전체가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어떤 빅브라더가 저 위에 있고, 그리고 사법부는 노란하거나 또는 뭔가 공모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일반적인 사람들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더 화가 나는 게 갑자기 예를 들면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까라는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이전에 이게 사법부에서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인신이 구속이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본인이 법률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징벌을 당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죄추정의 원칙의 나라에서 이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막 제기를 해요. 아니, 집권여당 당대표가 앉아가지고 중형이 나올 거다, 법정 구속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진우라고 하는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야 1년이야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전 사법부가 당신들 뭔데 그런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판사들을 겁박하는 건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검사든 누구든 이 수사와 재판은 인권을 지키는 본질을 위해서 작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인권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슨 뭐 복마전처럼 1년이니 아니니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벌어지는 상황은 저는 광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광기죠, 이 정도면. 좋은 지적하셨는데, 네. 만약에 야당 대표가 또는 뭐 집권여당일 때 송영길 대표가 가령 이쪽에는 뭐 홍준표 대표가 있다고 쳐요. 근데 홍준표 대표가 무슨 사건에 연루됐어.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유죄 나올 거야. 법정 구속할 거야.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 그럼 저게 정치인이야? 저 사람 정치인 맞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올 법 하거든요. 근데 조용해. 한동훈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러면 조용해. 게다가 제가 얼마나 이게 나라가 이상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게 이 일반적인 건지, 어떤 분이 저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써놔서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하승수 변호사가 네. 올해 7월 22일 날 나경원과 한동훈 청탁 관련해서 그때 한번 그 대표 선거할 때, 한동훈 대표 선거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나경원에게 당신 나한테 청탁했잖아, 그거 봐달라고 한번 예. 문제 됐잖아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패스트트랙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이른바 빠루 사건입니다. 빠루 예. 사건. 예. 그때 여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기소가 많이 됐는데, 엄청나게 많이 기소됐죠. 그 당시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전체적으로 좀 국민의힘 의원들 사건을 네. 좀 잘 해결해 달라, 잘 봐달라라는 식으로 전화를 했는데,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그랬죠.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나경원 의원이 자기 사건을 잘 봐달라고 전화했다라고. 그렇지. 했고, 나경원 의원은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거 정치적인 사건 아니냐, 맥락을 봐달라고 전화했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렇죠. 그걸 한동훈 씨가 거의 폭로하는 식으로 저한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7월 17일 날. 근데 7월 22일 날 하승수 변호사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그 사건, 그 이른바 빠루 사건 있잖아요. 사람들 감금하고 그래가지고 업무 방해하고 그랬던 사건. 그 사건이 4년 4개월째 1심이다, 아직. 이 사건은 아직 1심이다. 뭐 하고 있냐, 사법부. 이 사건 1심이다. 2024년 7월 20일 날 뉴스타파에 기고를 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가. 지금 아직도 1심이에요, 이 사건은. 근데 우리는
사법부는 공정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제하에 이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그냥 믿어야 돼. 이게 뭐냐는 거죠 도대체. 불행한 일인데 네. 그 패스트트랙 재판을 4년째 하고 있느냐 그 얘기도 이제 사실 여기 이 양쪽에서 사실 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또 양쪽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양쪽이 다 걸려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사법부가 이 평론가나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는 사법부가 그렇기 때문에 더 정치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재판을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선거법 상에 있는 633 규정 6개월 내 1심 6개월 내에 하고 나머지는 전심이 끝난 전심 이후 3개월 만에 해라라는 규정은 제가 언론 보도를 보면은 판사들은 아니 그 다른 어떤 이 재판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언제까지 재판을 하고 언제 결론을 내릴지는 판사가 판단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법의 이 부분은 사문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훈식 규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들어와서 법원행정처에다가 야 일선 법원에다가 다 이 633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6개월, 3개월, 3개월을 지켜라 라고 공문을 보내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은 그거를 지켜야 되는 재판처럼 이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같이 보면은 이제 이 대법원장이 바뀐 이후에 여러 가지 기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이제 뭐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고. 국민들은 너무 편파적인 건 아니야. 그다음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법정 구속 얘기는 한동훈 대표는 검사 출신, 그 서울대 법대 나오고 검사 출신이고 뭐 천재라고 그랬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실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고 쓰는 건지 안 하고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것도 이제 저는 이제 법적 지식이 없으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그 얘기 나온 다음에 팩트 체크 이래가지고 몇 개 쓴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나름대로 반론을 예상해서 체포동의안에 법정 구속 얘기를 이 한동훈 대표 논리는 그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체포동의안 냈을 때 그 안에 위중교사 사건이 있었는데 체포동의안이 그 당시에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판을 할 때 이 사법부에서 법정 구속을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무리가 없다 이 얘기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반론 사례를 뭐 국민의힘이 넣기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했을 때 언론에서 했을 때 아니 그 당시에 체포동의안은 쉽게 얘기하면 체포영장에 관한 것이고 지금 하는 건 법정에서 구속하는 거는 이제 구속영장을 집행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거는 별개의 사안 아니냐.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되고 나서 구속영장은 실제 기각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별도의 이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 별도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한동훈 대표가 예단할 수 없는 것인데다가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자체가 사실 법조계한테 물어봤을 때 안 된다는 의견이 상당수가 있는 건데 법정 구속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그러면 굳이 내부에 논란이 있는 문제를 지금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정 구속을 하겠냐 논란이 있는데 안 한다에 가까운 얘기다. 팩트 체크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것과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굳이 얘기를 쓰는 거는 법정 구속이 된다라는 얘기를 씀으로써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 법정 구속하지 마세요. 이재명을 지킵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메시지가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을 지키자라는 얘기를 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봐라 이재명 방탄이다. 봐라 이재명 지키기에 몰두한다. 이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잔머리다.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지금 구속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만약에 집행유예형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만약에 하더라도 2시에요. 구속 사유가 안 됩니다. 일반 법조인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이제 제 의뢰인들 중에도 1심 유죄를 받고 구속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는데 기준은 명확해요. 2심 재판을 해서 시시비비를 다시 가려야 되는데 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이고요. 도주 우려가 없으면 구속을 안 합니다. 그리고 유무죄가 첨예하게 다퉈지는 경우,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을 안 해요. 왜냐하면 구속이 주는 고통이나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도망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얼굴 다 알려진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도주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냥 법조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구속 사유는 없는 거예요.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